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공격진 보강이 아니었다. 훨씬 파격적이었다. 클롭은 손흥민을 영입함으로써 지난 7년 동안의 방향성과는 다른 새로운 축구를 구현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클롭 감독이 공격수가 많은데도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이유가 드러나자 영국 전문가들은 소름 끼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번 시즌 이른바 7년차 징크스를 겪으며 경질 위기까지 겪었는데요. 그에게는 새로운 기폭제가 필요했는데 단연 명장이라고 평가받는 클롭은 손흥민으로 놀라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펩 감독의 한마디가 영국 내에서 손흥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는 트래블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맨시티의 펩 감독이 토트넘 관련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펩 감독은 바로 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펩 감독은 지체 없이 토트넘 원정에서 골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답해 세트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거창한 목표를 말하리라 예상했지만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유의 펩 감독식 농담이었지만 뼈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펩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최근 5차례 토트넘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것이 2018년 10월이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이후 승리가 없는 맨시티입니다. 심지어 맨시티는 최근 5번의 토트넘 원정길에서 승점은커녕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을 잃어 아슬아슬한 리그 레이스를 달렸던 펩 감독이기에 당연 트라우마가 생길만 했습니다. 펩 감독의 발언에 영국 내에서는 손흥민이 조명을 받았고, 손흥민은 펩 감독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23년 2월 원정에서 해리 케인이 골을 터뜨린 것을 제외하고 손흥민의 득점포가 항상 불을 뿜었다. 펩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동시에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명장들에게 애증의 존재인데요. 펩은 손흥민을 이기고 싶어하고 클롭은 손흥민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공격수들이 많은데도 손흥민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자 클롭이 각성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롭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경질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8년간 리버풀을 이끌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 각종 대회에 우승했고, 특히 30년 만에 리버풀에게 리그 우승을 선사하며 팀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시즌은 힘들었습니다. 리그에서도 연패를 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대패했을 때 리버풀 고위층은 클롭 감독에 대한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리버풀 고위층은 클롭 감독이 장기간 팀을 이끌면서 선수단 내부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독 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만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경질당하지 않았고 클롭은 다음 시즌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클롭이 올 시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손흥민 단 한 명을 지목하고 있고, 관련 분석 내용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롭이 보인 한계와 리버풀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손흥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이며, 리버풀은 공격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클롭이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에 타당성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들이 서로가 서로를 완벽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했다. 클롭이 구사하는 전술은 결국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개념이다. 최대한 공격을 하고 수비하는 상황을 덜 연출하면서 실점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볼을 최대한 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볼을 소유했을 때 위에서부터 빠르게 압박하여 볼을 탈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전방 압박 전술은 결국 필드 위에 11명의 선수들이 한 몸과 같이 움직여야만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도 되고 있지 않다. 사실 딱 이번 시즌만의 문제는 아니었기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유난히 더 두드러졌다. 아무리 클롭이 명장이라고 하더라도 축구에서는 변수가 많고 11명을 온전히 컨트롤하기 힘들다. 특히나 이 같은 방식을 시즌 내내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미드필더 라인부터 압박과 저지가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최종 수비 라인의 선수들의 판단력이 흐려졌다. 앞에서 어차피 저지를 못할 거라면 후방에서 머무르고 지키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자신들이 원래 하던 대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애매한 포지셔닝을 잡게 되고 수비 라인이 붕괴됐다. 라인은 높게 설정했는데 공수 간격 유지는 안 되면서 서로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곧 실점을 의미한다. 클롭 본인도 지금껏 많은 경험을 해왔겠지만 11명의 기계적인 압박 축구를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체력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시즌 도중 삐끗거린 적도 많다. 즉 그에게는 타겟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때때로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고전적인 킥앤러쉬 스타일로 응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리버풀 선수단의 특성과 클롭이 킥앤러쉬 스타일의 조예가 깊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롭은 새로운 축구 방식을 접목시키기 위해
킥앤러시 스타일을 이상적으로 구현해줄 선수가 필요하고 그것을 완벽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단 한 명이다. 손흥민의 장점 중 하나는 토트넘이라는 미들 레벨의 구단에서 뛰면서 모든 스타일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점유율 축구도 압박 축구도 줄곧 잘 수행하며 역습을 노리는 킥앤러시 스타일에 그 누구보다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 최근 손흥민이 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그의 속도와 파괴력이 하나도 줄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따라서 경질 위기까지 겪은 클롭이 손흥민을 매우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클롭은 특유의 압박 축구를 시즌 내내 운용하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결국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병행해야 하는데, 손흥민을 영입함으로써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클롭이 손흥민을 리버풀 축구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클롭 자신이 손흥민 스타일에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평론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역습뿐만이 아니라 클롭의 다른 요구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재다능한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클롭이 겪고 있는 전술 문제와 한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리버풀이 손흥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클롭 감독의 조합은 정말 꼭 보고 싶은 조합인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